태국 정치 상황 정리를 해봅니다. 남의 나라 문제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선 꼭 알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19일에 태국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회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상원에서 거부를 하면서 이번엔 표결조차 거부하며 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쿰피타에게 하원 자격 직무 정지를 내렸습니다. 당일 까오클라이당 쿰피타는 하원 명찰을 들어보이면서 씁쓸하게 국회를 떠나갔고, 기성 정치권에서 기득권들이 아래 위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 흥미진진할 것 같으네요. 한 걸음 뒤에 서서 외국인이라서 재미있게 관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개혁을 원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에 연불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원에서 두 번째 141석을 확보한 퍼타이당에서 총리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도 변수가 있을 테죠. 퍼타이당 또한 375석을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까오클라이당과 계속 손을 잡고 갈 것인가? 까오클라이당과 같이 손을 놓지 않고 간다면 여전히 군부와 상원에서 지지를 얻어내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퍼타이당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군부와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이 시나리오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데요. 퍼타이당은 왕실 모독죄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까오클라이당과 잡은 손을 놓을 것이니, 한마디로 까오클라이당 그리고 쿰피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하원 총선에서 가장 많은 민심을 얻은 당이 태국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4년 전처럼 정당마저 강제 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까오클라이당이 어떻게 되고 쿰피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국 민심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원한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멈추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제3당 71석을 확보한 붐짜이타이당입니다. 붐짜이타이 당수가 자주 등장하더군요. 붐짜이란 말은 태국어로 자랑스럽다는 의미인데요. 자랑스러운 태국당, 이게 바로 당명입니다. 이전에 군부와 손을 잡고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당이죠. 까오클라이당에서는 이 당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다른 8당과 연합을 했는데요. 붐짜이타이당, 어차피 군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서 붐짜이타이당에서 총리를 내게 될 경우 붐짜이타이 71석, 군부 쪽 하원 70석 가량 하면 하원에서만 140석 규모 확보 가능하고, 여기에 상원 235석 정도만 추가한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구성에서는요, 군부 쪽, 현재 여당 쪽에서 직접 나서진 않을 거고,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전개하게 되면 군부는 여전히 막후 실세가 되는 것이니, 현재 군부로서는 아마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원이 총리 선출에 나설 수 있는 권한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죠. 지금도 상원 총리 선출 권한을 규정한 마트라 270입니다. 즉 제272조를 개정하자는 하원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 하원 동의해야 하니까 사실상 힘들 테고, 하지만 방법은 있죠. 1년 후에 하원에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다시 총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원에서 개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하원에서 무난하게 총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태국에서 민주화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졌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태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한국
국가의 민주화는 다지고 다져진 국민의 열정이 함께하면서 길고 긴 희생을 치르고서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진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상 사람을 참 많이 만나고 겪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말로써 행동으로써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평균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자꾸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국에서 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하는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나이든 자식도 연로한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존중하기도 하면서 나이 먹었다고 노쇠해졌다고 SNS 모른다고 컴퓨터 작동할 줄 모른다고 해서 무시 없는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분, 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보시에 해당하는 뜻인데요. 단분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낯빛, 아름다운 미소. 불교에서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단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접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 또한 보시라 아니할 수 없죠. 어릴 때부터 불교 배우는 태국 사람에겐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와 어투, 평균적인 태국인에게 몸에 배어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단분, 즉 보시를 항상 생활 속에서 하고 있죠. 새치혀로서 남을 해치는 것이 주먹으로 한 대 가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서 뱉을 테죠.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자람을 말로서 덮으려고 애쓰고 있는 몸짓이 아닐까요? 속이 비고 덜 찬 건 요란하기 마련이고 꽉 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작은 겨울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은 조용히 소리 없이 흐른다. 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화를 잘 삭이고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태국인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태국인들, 한국인들과는 달리 참 부드럽게 대화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과 다투는 걸 피하려고 하죠. 우리말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평균적인 태국인, 참 양반이다고 할 수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10분, 저녁 무렵에 잠시 명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분주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는 시간이죠. 말을 아끼게 될 수 있더군요. 여러분도 잠시 짬을 내셔서 한번 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쓸데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면 잠잠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